안녕하세요. 예, 보안뉴스 오늘 5월 23일인데요. 또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녹화는 좀 일찍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 얼굴 맞추느라고 밖에 하얗게 보이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부러 좀 그 창문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날씨는 이렇게 맑은 반면에 오늘 주제는 또다시 좀 암울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좀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뭐 단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은행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격들이 어떤 게 있는지랑 그다음에 누가 공격을 받았고 이 내용을 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오늘 조금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좀 은행권 공격이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항상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늘 지금 뭐 지나친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라든지 아니면 미국 월가에 대한 반대는 늘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크게 타겟은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글로벌 해킹 캠페인, 공격 캠페인들에서 이제 한국이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공격도 실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격 캠페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지나갔어요. 디디포비시 이 시간에도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디디포비시는 뭐 이 주동자가 이제 검거된 걸로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없어졌는데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우리나라를 또 공격을 받았고 그때 굉장히 기승을 부리다가 한 10월쯤 되어가지고 이제 좀 사그라들었고, 사그라들었죠. 근데 일본하고 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난번에 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카피캣 있냐 아니냐 얘기도 논란도 있었지만 알마다가 또 같은 방식, 같은 비트코인 보안 방식으로 계속 추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디디포비시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네. 이름 바꿔서 계속 지금 은행권에 대한 공격들, 그 다음에 파이낸스 에리아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많이 진행돼 가고 있고요. 네. 아마다 콜렉티브는 저희가 한두 번인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디포비시가 디도스 포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면 공격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안 주면 공격을 하겠다. 이런 공격 기법인데 사실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대중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은 상당히 대중화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이제 손쉽게 이메일 계정 하나만 있으면 공격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알마다 콜렉티브가 거의 카피캣에 가까운 그렇죠. 예, 기법이 똑같습니다. 거의 뭐 뱅킹 계좌도 똑같은 비트코인 계좌 사용하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디디포비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금 공격을 일단 날렸어요. 네. 소금 공격 날리고 위협을 하는 방식이었다가 이제 그것도 바빠졌는지 치고 빠지기도 귀찮은지 아예 소금 공격 안 하고 메일 날려서 위협하고 그 다음에 돈 안 주면 공격하겠다 했는데 아직 사실 메일에 대한 리스폰스를 안 한 게 얼마나 맞았는지까지는 나오겠지는 않지만 그건 모르죠.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말 그대로 정말 우려되는 게 이제 공격도 안 하고도 돈을 받는 그렇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알마다 콜렉티브에서 온 메시지를 보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면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네가 돈을 주면 되고 이거는 체크할 수가 없고 누구도 네가 돈을 낸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가 안전하려 그러면 돈을 내면 뭐 공격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마다 콜렉티브가 그렇다고 또 금융권만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금융권을 공격했을 때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최근에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로는 일단 기업인이나 헬스케어 쪽에는 또 랜섬웨어 공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랜섬웨어 해놓고 하는 것들도 많이 쓰는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좀 밝혀진 게
디디포비씨는 엔터프라이즈나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좀 바뀐 거는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말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메이저 파이낸스 애니라 아닌 쪽에다가는 공격하면서 그 기프트 카드 달라고, 아마존이라든가 그 애플에 기프트 카드를 달라고 바뀌더라고요. 그 돈 줄 수는 있나요? 그건 기프트 카드 번호 해가지고 그냥 전송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격해서 달라 그랬는데 줄 방법은 모른다는 거죠.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사실은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IT 쪽에 좀 깊이 관여하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하면 비트코인 뭐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건데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좀 가자 그래서 기프트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우처들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요즘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디포비씨도 사실 금융권에서 제일 얘기가 됐지만 실제 공격한 사이트가 141개 정도 되는데 보고된 게, 그거를 보시면 실제로 금융권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알마다 콜렉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이제 제일 핫한 게 아마 이제 오퍼레이션 이카루스가요. 그렇게 읽는군요. 저는 이거 못 읽어가지고 계속 카피 페이스트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보다가 이게 처음부터 읽어야 되나 이러고 보는데 보니까 오퍼레이션 빼고 나면 그냥 이카루스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I가 아니고 L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공격 리스트에 전부 그 국책은행들이 들어있어요. 국책은행들이 들어있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랑 그다음에 그 거래소 중심으로 이제 공격 리스트가 나왔고, 아직은 국책은행 외에 공격한 사례는 없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이 뭐 자기네가 알기 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상에 기준가 있어서 그런지 영문 사이트를 공격을 했었고요. 각 나라의 로컬 랭귀지 사이트 공격한 사례는 거의 없고, 뭐 미국 쪽이야 뭐 가능하겠지만 그 기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영문 사이트를 했다는 게 약간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어네니머스 해킹그룹 따르게 일하고 있는 고스트 스쿼드하고 같이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또 좀 특이하게 살펴볼 내용이죠. 기간도 일단 한정을 줬어요. 30일 한정, 30일 한정판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 페이스북이나 좀 살펴보시면, 어네니머스 쪽 살펴보시면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여기 디페이스팅 됐다, 여기 죽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뭐 한국의 사례도 지난 며칠 전에 올라와서 뭐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사이트들도 그 공격이 된 사례를 아예 페이스북에다 같이 올려놓고 있죠. 승전보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림으로써 또 새로운 또 공격자를 리크루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국은행이 공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그 한국은행 공격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다운시켰다라고 승전보를 알렸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또 기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언론에 발표된 게 공격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큰 영향은 없었고, 그다음에 뭐 영문 사이트였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외국에서 보면 영문 사이트를 볼 텐데 그렇죠. 영문 사이트 그게 안 안 된 보이는 거예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시간도 또 어차피 한국하고 시차가 있어서 해외에서 본다 그러면 밤에 봤을 텐데 밤에 접속이 안 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실 공격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는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 거거든요. 뭐 어찌 됐든 이유가 됐든 그런데 이제 사실 방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뭐 서버가 안 죽었다, 뭐 내지 아니면 뭐 특정 서비스가 뭐 못해서 고객 컴플레인 들어왔다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 아니면 실제로 뚫려가지고 정보를 가져갔다, 그렇죠.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 접속이 안 되는 거 정도야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하기는 다른 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액면으로 보면 양쪽 얘기가 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공격했고 접속이 안 됐으니까 공격 성공한 거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안 뚫렸어. 그러니까 또 방어는 한 거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도 잠깐 스위프트 쪽의 액세스 문제도 얘기했지만 디도스로 그 사이트를 문제를 일으키고 서비스 안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권들은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게 네. 그 여러 국가에서 이미 그 해킹 시도를 이제 털렸고요. 네. 또 그걸 또 인터넷에다 이미 더 올렸어요, 자료를. 예,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미국 사이트라든지 뭐 한국 사이트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소리가 될 텐데 이게 사실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얘기가 거의 뭐 사람들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뱅크 오브 실론이에요. 실론. 우리 실론티 할 때 그 실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그 커머셜 뱅크 오브 실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론 상공은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거는 뭐 그냥 디도스를 당한 정도가 아니고 털렸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원장을 막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굉장한 엄청난 사건이죠. 사고가 되는 거고 은행권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예, 그게 되는 이 거고. 정도면 진짜 은행이 그냥 테이크오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딴 데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어떤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두 달 지났지만 방글라데시 쪽 은행에서도 해킹당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 네. 스위프트 쪽에서도 보안 강화라고 협력사들한테 보냈는데 또 다른 사건이 퍼졌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어느 정도 어떤 해킹 툴로 썼는지도 얘기도 좀 되고 있는데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진 툴이거든요. 그툴 이용해서 SQL 인젝션 공격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준비가 되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하는 그 웹 보안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많이 쓰는 해킹 툴들에 대해서는 시그니처 가지고 기본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 변조를 해서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패턴들만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그 방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지나보면 뒷얘기가 재밌게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안 쪽에서 어떤 툴이었고 어떤 방식이었고 뭐 끝나고 나면 그 해킹을 당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얘기가 안 나오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나오면서 케이스 스터디 만들고들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직 이 뉴스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기도 어려워요. 카드 유로브스키라는 그 뭐 이렇게 그룹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따로, 이제 네. 그 발견이 됐고 언론도 지금 폴란드 언론에서만 보도가 돼가지고 저도 구글 트랜슬레이트 통해 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지금 알마다 콜렉티브랑 또 완전히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일단 공격하는 기법이 비슷하고 두 번째는 그 협박 메일 있죠. 협박 메일이 거의 카피페스트 네. 수준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디디포비씨랑 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알마다 콜렉티브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실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실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측된 게 지금 50지 정도의 공격이 관측이 됐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저희 아카마이 안에서도 지금 저희 저희 NOCC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SOCC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그 금융권이나 그다음에 페이먼트 게이트 쪽으로 공격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디디포비씨의 계보를 이은 또 카피캣이 또 하나 탄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한국의 반응은 일단은 그 사이트가 전공의 사이트고 크게 그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이트여서 큰 컨선을 안 하고 있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시기에 한국이 공격당했을 때 같이 그 공격을 당했던 다른 나라들은 좀 바로 즉각적인 준비 태세를 하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도 연락을 하고 뭐 관련된 보안 업체들하고 골라진 협의회들하고 업체, 그래서 추후 발생할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남의 나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보안 얘기하고 디도스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데 디도스 맞으면 나만만이야. 한국 전체가 흔들리고 내 책임이 아닌데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내 사이트에 내가 보호하고 있는 사이트에 디도스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커졌고 네.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런 뉴스도 계속 피드를 줄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담당자라고 하면 남들이 어떤 걸로 사고를 당했는지 보는 것들도 대비하는 데 큰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흐름이 보이니까. 자, 뭐 오늘 약간 특집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또 다시 이제 그냥 한 주의 뉴스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주말 잘 보내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 심하니까 하여튼 뭐 저희 2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